전세 사기꾼이 미쳐 날뛴다. 여보 보증금 어떻게?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100% 사실입니다. 1월과 2월 사이에만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 1조에 가깝습니다. 9,416억 원이. 와, 엄청나죠? 1월과 2월 사이에만. 실질적으로 추세선을 보시면 무서워요. 자, 여러분 보세요. 2018년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79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굉장히 빨리 늘죠.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5,790억까지 늘어나더니 2022년에는 1조 1,726억 원.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에다가 2023년에는 4조 3,347억 원입니다. 4조.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전세 사기가 이만큼 극성을 떤다는 사실이에요. 극성을. 그런데도 말입니다. 임대차 3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시장은 무너지는데 지금 이대로면요. 주택도시보전공사는 망했습니다. 벌써. 더 심각한 것은 2024년 1월에서 2월만 9,416억 원입니다. 이대로 가면 연말까지 이대로 간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4조를 훨씬 넘어서서요. 5조 6조로도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5조 6조로도. 그런데도 말입니다. 임대차 3법 뭐 전월세 신고제는 그렇다 치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게다가 전월세 상한제 이거 고치질 않아요.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요. 임대차 계약을 그간 2년간 하다가 지금은 4년으로 바뀌었잖아요. 2년 사이 이때는 5%밖에 못 올리게 만들어 놨고요. 그러니까 4년을 받아야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4년 못 받을 거를 미리 올리는 거예요. 미리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전세값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4년을 기다려야지 또 다시 올릴 수 있잖아요. 4년 동안 올릴 걸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전세금이 높아지고 높아진 전세금이 무서우니까 이게 전세 사는 전세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정부는요. 보증보험도 지금은 이제 보증보험 전체 금액이 90%까지 떨어졌지만 과거엔 100%였거든요. 100%.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4년이 지나갔어요. 4년이 지나갔어. 문제는 전세금이 떨어졌어. 그 당시. 떨어지면 4년 동안 올릴 걸 한꺼번에 올려놨으니까 금액이 높습니다.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4년 후에는 전세자금이 떨어지면 차액만큼 내줘야 되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차액만큼. 근데 차액만큼 내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경제는 나빠졌죠. 돈이 새롭게 생길 공간은 없는 거고 전세의 어떤 금액 차액은 굉장히 커지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지금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터지라 계속 외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계약갱신 청구권제 없애고요. 전월세 상한제 없애야 돼요. 지금처럼 2년 단위로 가야 돼요. 4년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려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환 보증 사고 금액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늘어난 거 보세요. 5,790억 원이 1조 1,726억 원이 늘어나고요. 2022년에 1조 1,726억 원이 4조 3,347억 원. 아마 올해는 5조 6조까지 늘어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이거 모르는 거 아닐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이거 모를까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 겁니다. 그런데도 이게 조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모르겠어요. 망하자는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의 반환 보증이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대입변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대입변제도 2023년 기준으로 3조 5,540억이나 대입변제를 해줬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한 사람한테 전세금을 3조 5,540억 원. 실제 사고 금액은 4조 3,347억 원인데 3조 5,540억 원을 돌려줬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엄청나게 많이 돌려줬죠. 문제는 회수를 못해요. 회수를 작년 7월 기준으로 15%밖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15%밖에.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낸 세금 있잖아요. 계속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계속 집어넣어야 돼. 왜냐고요? 아니 주택도시보전공사가 계속 손해를 내는데요. 2022년에 이게 잘 나가던 기업이에요. 잘 나가던 공기업입니다. 2018년 5,128억 원의 흑자를 냈어요. 2021년에 3,620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바로 말입니다. 적자로 빠집니다. 2,700억 원. 그러다가 2023년에는 예측하기를 3조 4천억 정도 적자를 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2024년 이거 2배 될 수도 있겠죠. 2배 될 수도. 그러면 여러분 주택도시보전공사에 이게 돈이 없으면 세금 넣어야 됩니다. 세금 넣어야 되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결국 말입니다. 전세 사기꾼 막는 데 활용이 된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도대체 정부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말입니다. 싸워서라도 바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못 바꾼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싸워서라도 바꿔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안타깝잖아요. 전세 사기꾼은 미쳐 날뛰고 전세값은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 세금은 계속 퍼부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은 정부가 분명히 국가 운영을 잘못하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있으면 그적시 해결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적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가잖아요. 그게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가 붕괴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붕괴한다는 게 즉시 대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오늘도 해봅니다. 오늘도. 도대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또 나라를 운영하는 그 지도자들이 일개필부인 정환진이보다 모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보다는 훨씬 잘 배우고 저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이 이렇게밖에 못 움직인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빨리빨리 해야죠. 세금이 저렇게 몇 조씩 누수되지 않게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나라가 나라다운 게 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면 그게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개혁을 빨리 이게 당겨야 되고요. 그 개혁이 우리 국가를 살릴 수 있게끔 만들어내야 된다. 그 말씀 저는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